포식자가 무언가를 잡아먹는 행위를 잔인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먹이 활동이고 숨부터 끊어놓고 먹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하이에나는 산채로 먹습니다. 머리 쪽이 버둥거리는데 뒷다리를 물어뜯는 셈이죠. 사람 기준이겠지만 잔인합니다. 곤충들도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조금 작아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라도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까닭일까요? 사람은 최상의 포식자지만 사람을 잡아먹진 않습니다. 그러나 착취행위라는 말이 느리게 잡아먹는다는 뜻 아닐까요? 노예라는 것은 노동력을 잡아먹는 일 아닐까요? 쓰고 떫은 역사를 감추고 있는 설탕의 달콤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이진 선생님 모시고 설탕의 나머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설탕의 세계사 가와키타 미노루 얘기를. 예. 그러니까 어제는 네. 요 설탕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귀중품이었고, 네, 귀중품이었다. 약재로 쓰다가 예, 약재로 썼다. 요 달콤한 맛, 예. 또 그 영양가, 예. 요런 것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이제 노예 노동이라는 좀 플랜테이션 농업 이것과 이제 노예 무역의 발달 요런 거는 어두운 측면도 있었는데, 네. 또 유럽 대륙 자체로는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신흥 계급이 생기고 신흥 계급들이 이제 네. 기존에 이 기득권층인 예. 왕과 귀족들이 지배하던 신분제를 깨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주였습니다. 왕이 탄 마차보다 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설탕 장사가 지나갔다. 네, 그렇죠. 예,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사실 예. 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예, 예. 아래 신분들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그 옛날에 설화에 나오는, 그 옛날 얘기에 나오는 부자들을 보면 다 집이 99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99칸 집 뭐 이렇게. 왜 99칸인지 아십니까? 그 이상 지면은 좀 도전이 된다고 생각했을래요. 아니, 도전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100칸을 넘는 거는 예. 궁궐만 그러니까 넘을 수 있기 궁궐만. 때문에 예. 민가는 그래서 99에서 딱 멈추는 99칸이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신분제 사회는 그만큼 어떤 일상적인 행위에서도 다 통제를 하는 제약을 거거든요. 옷감 색깔도 제약을 그렇죠.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자색이 제일 높은 계급이고 그다음 예. 뭐 녹색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것도 어떤 거냐면은 자색 염료가 제일 귀하니까. 프랑스에서도 뭐 예.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귀한 거는 높은 신분만 있고 예. 그 밑에는 입지 마라. 예. 그걸 자색 그 염료로 염색을 한 옷감을 살 수 있더라도 입지 마라고 해가지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쁘고 귀한 거 입고 싶으면은 출세해라. 뭐 이런 출세해라. 식이죠.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결국 권력에 잘 보여야 되니까 이 권력의 통제가 쉽게 되는 건데 이 돈이라는 게 그 황금 만능주의가 되면서 황금은 권력이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자기들이 돈을 벌어 온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예. 돈을 벌지 말라 할 수는 없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세금을 통해서 돈을 빨아들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로 혁명이 나는 게 그 세금을 과하게 빨아들이다가 일이 터지는 예, 거죠. 그 계급이 반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게 참 이율배반인데 그 사회 기득권층에 반발하는 계층은 의외로 바로 밑에 있는 계층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처음부터 네. 뭐 민중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저항할 의지나 능력이 없어요. 예. 그 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예, 투표권도 제한했었잖아요. 그 와중에. 아니 그 와중엔 뭐 신분제 예. 사회 그 투표권이라는 것도 공화정이 되면서부터 투표권이지 예. 왕정 시대는 투표 자체가 없죠. 귀족들이 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니까. 평민이 어디 건방지게 투표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까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폭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피해를 볼 것도 없어요.
폭정의 대부분이 세금을 뺏어가는 건데 네. 세금 낼 능력도 없다 이겁니다. 나 죽이려면 뺏어가라고 그 뺏어가면 그냥 죽는. 그래서 그렇죠. 죽어서 다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엔 뺏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서 권력층에서 봐줘야 되는 이런 구조인 사람보다 털면은 좀 나올 쥐어짜면은 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리고 좀 이 머리가 먼 데까지 돌아가죠. 지금 당장 요거 뺏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속도로 뺏기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우리는 된다. 조만간 어떻게 될 것이고 예. 그러면 내가 실컷 그 저변 만들고 한 다음에 누구 좋으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반발을 하고 또 엎어버리죠. 반발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자기가 가진 자산이 반발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되죠. 돈이 있으니까 뭐 용병을 구하든 뭘 하든 하겠죠. 그렇죠. 돈을 또 써서 사람들을 좀 뭐 선동할 수도 있고 예. 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수단을 부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부르주아 혁명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영국이라는 데가 이런 게 물론 영국은 좀 평화적으로 혁명이 진행됐지만 따지고 보면 있는 사람들끼리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흥으로 번 사람들이 그 위에 신분제로서 특권을 유지하는 사람에 대한 반발이 돼버리니까요. 근데 여기 이 설탕 플랜터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설탕의 힘이 시작되는 네.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요것이 이 국가 내의 혁명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국제적인 분쟁과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무역을 하고 이제 노예도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생기면 암만 해도 심해지겠죠,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서 그 경쟁력 있는 대량의 뭐 설탕을 위주로 하면 설탕 같은 게 어느 지역에서 대량으로 나온다. 주로 이제 카리브해 지역, 요 열대 지역에서 예, 예. 요 남미요 가까운 예. 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제품을 수입을 허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고가 터지는 게 뭐냐면은 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을 때 영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그 영국계 쪽에 이제 설탕 플랜터들이 예, 생산하는 설탕을 팔고 싶은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국 네. 제품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국 제품이라고 팔고 싶은데 예. 경쟁력은 예를 들어 프랑스령에서 나오는 게 경쟁력이 있다. 더 수입 금지를 해버리거든요. 덜 들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경질 나는 거거든요. 싸게 사 먹을 수도 있는. 저기서 이렇게 싸게 사 먹으면 좀 더 풍부하게 예. 사고 우리도 좀 저렴한 값에 예. 그 당시에는 영양 공급원이니까 영양 공급원이라든가 좀 문화도 즐길 수 있는데 법으로 금지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무역의 제한에서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립전쟁이라는 게 투철한 뭐 우리는 영국과 뭐 민족이 다르다 이러는 투철한 어떤 민족의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민족의식은 좀 그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거기서 거기나 넘어온 청교도들 예. 아니니까 이게 종교는 달라도 예. 인종이라든가 민족은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인종이 들어왔지만은 뭐 지금도 그렇듯이 그 미국 사회의 상류층을 그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앵글로사슨 쪽이면 거기 영국 계통이란 말이죠. 다 영국 쪽이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민족적인 그 구별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처음에는 종교였지만은 종교도 나중에 가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결정적으로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독립이 시작됐냐면은 경제적인 이권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탕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제한이 돼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는 차까지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게 제한을 하는 방법이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 뭐 영국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금지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금지를 해버리면은 부작용이 나는 게 밀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밀수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밀수를 하지 말자고 우리나라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필요한데 국가가 수입을 못하게 하면 몰래 들어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효과적인 방법이 세금을 내고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라.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관세는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예. 적당하게 예. 불법으로 하다 걸리는지 요거 내고 장사하는 게 낫다는 정도로 이제 세금을 내버리면은 합법적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많은 그 장사를 하다 보면 뭐 불법을 어겨가지고 나중에 감옥 갈 위험을
감수를 하느니 세금 내고 장사하겠다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라면 세금 내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균형을 맞아버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미국 같은 데 문제가 된 게 관세를 지나치게 올려버린 거거든요. 갑자기 이제 뭐 자기들의 재정사정이 이런 거 내세워가지고 세금 좀 많이 걷어야겠다. 이러면은 이제 어떤 임계치를 넘어버리면은 폭발을 하죠. 근데 이 폭발을 하는 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이라는 게 보스턴 티파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티파티 얘기는. 그러니까 티파티라는 게 뭐냐면 차를 마시고 파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려버리니까 그 불만 때문에 그 영국 배에 올라와가지고 차를 들어오는 그 배를 다 때려 부시고 난장판을 쳐버린 거죠. 이게 이제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와서 보면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생기는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소한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도 어찌 보면 설탕에서 시작된 나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물건에서부터 그 불만에서부터 영국하고 떨어져 나와서 지금 독립국가 미국이 됐지. 그거 잘 품었으면은 미국이라는 독립국가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대영제국의 시대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영국이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2차 대전을 기준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거 대영제국의 몰락이거든요. 그건 너무 소리 소문 없이 몰락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못 느끼는데 그 이전까지 세계를 주름 잡아오던 대영제국이 몰락하고 갑자기 미국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은근히 미국이 손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진 식민지를 토해내게 만든 게 미국이니까. 선달을 잘라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토해낸 식민지 대부분이 결국 미국 영향권으로. 미국령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결국 이런 거예요. 설탕. 우리나라에도 흔히 우리가 농담처럼 껌 팔아서 재벌된 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 그룹의 건물은 안 무너진다. 껌으로 지은 건물이 무너지겠냐. 뭐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하는데 미국도 뭐 결국은 설탕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설탕, 차 이런 건데 그 재미있는 게 문화가 정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재미있는 게 정치가 문화를 바꾸는 케이스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독립전쟁으로 가기 전까지는 미국이 식민지로서 본토 문화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게 있는 거죠. 역사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오래된 영국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든가 이제 눈에 보이는 권위라든가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홀려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영국처럼 똑같이 홍차에다 설탕 넣어서 마시는 게 상당히 품위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본토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한 어떻게 보면은 동경하는 문화에서는 떨어져 나오겠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다른 얘기지만 로마 제국이 한동안 상당히 유지돼 있었던 게 이것도 이제 별도로 다뤄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자기 이제 소위 식민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속주들. 로마 이외의 나라들이 왜 한니발의 침공에도 이탈을 안 했느냐면은 첫째 로마가 속주들한테 좀 관대하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면 줬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로마 문화가 동경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따라하고 막. 나는 민족이 다르지만 로마인이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힘을 가진 게 그거거든요.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들도 미국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잘 살고 뭐 어쩌고 민주주의 국가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나라 가면은 뭐 힘 있는 놈한테 시달림 받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인식이 생겨버리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희한한 사람들이 좀 많이. 네, 근데 사실 우리도 민주화되고 그러면은 그게 희한하게 느껴지지만 독재 국가에서 못 살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미국이라는 나라 가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햄버거 장사로 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희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이게 미국의 문화라는 게 좋건 나쁘건 간에 그것을 동경을 하면 그게 굉장히 파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문화의 힘이죠. 그러니까 영국
그 귀족들의 생활을 동경을 하게 되면은 그건 영국인이 되고 싶은 거고 영국 기득권층을 닮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율배반적이게도 이런 압박이라는 게 그 문화에 대한 환상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대한 세금, 뭐 설탕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금지 이걸 해가지고 우리는 못 먹고 지들처럼 못 먹고 못 살게 만드는데 그게 결국은 니들 배부르게 먹자고 우리한테 착취해가지고 배불리는 거였냐 이 생각이 확 드는 순간에 그 문화에 대한 동경이 깨진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굳이 홍차에다가 설탕 넣어서 먹을 필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커피 있더라 이거예요. 승질 나는 거죠. 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커피 나오는데 우리 커피 먹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주변에 이제 뭐 그 당시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남미 쪽에서는 커피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니까 요것도 홍차에 비해서 뭐 못지않은 음료다 이거죠. 맞습니다. 바꾸자. 뭐하러 우리가 영국을 통해서 뭐 표현하면 지구의 4분의 3을 돌아오는 물건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화를 갖자는 게 이제 커피도 유럽 사람들이 진하게 먹는 에스프레소 먹으면 우리는 묽게 먹자. 여기 들어올 커피를 수입을 할 때 뭐 자연적으로 들어올 때 진한 거 가져오면 상한대요. 물을 왕창 넣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메리카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덜 상한다. 네.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메리카노가 더 유행하지 않습니까? 물 타먹는 게 당연하게 알죠.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경우는 의외로 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커피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진한 맛은 그 맛을 아는 사람들만 그걸 느끼는 거지. 사실 아무 경험 없다가 그 수지 있으니까 확 들어와 버리면 이게 부담스럽죠. 물을 또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태리나 이런 데서 이제 아침 뷔페를 주잖아요. 저는 욕심에 이제 이렇게 빵이랑 베이컨 같은 거 이렇게 잔뜩 집어왔는데 에스프레소밖에 없어요. 의외로 또.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 잔 갖고 오니까 이 짠 베이컨하고 에스프레소하고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게 맞춰서 결국은 가서 물 먹게 되고 오렌지 주스 먹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촌스러워서. 아니, 촌스러운 게 아니라 그 문화라는 게 사실 좋다, 나쁘다, 어느 게 고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고시대의 관념이거든요. 괜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좋은 거였는데. 그렇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사소한 문화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그 문화를 향유한 집단 내진 계급 이런 데 대한 동경으로 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변하네요. 이렇게 의약품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다가 그게 문화 쪽으로까지 가고 그렇죠. 예, 동경하고 하다가 안 되면 대체품을 찾고 그게 또 새로운 문화가 되고 그렇죠. 야, 설탕에서 여러 가지 배웁니다, 오늘.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명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좀 이 유도된 세뇌거든요. 그거 명품 발언은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게 예민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명품백 발언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제가 당하고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만은 뭐 집에서 독립군 정신 가지고 삽니다. 뭐 이기려고 싸웁니까? 저는 그런 거 사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아니 물론 능력 때문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립서비스라도 하신다면서요. 저는 독립군처럼 끝까지 명품은 허영이고 사치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다가 뭐 지금까지도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것도 립서비스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이 그 물건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사라. 저는 이거예요. 아무리 너무 이런 조그마한 백 하나에 300만 원이 말이나 되느냐. 노동자가 한 달 죽어라고 노동해도 못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거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면 어떡하겠냐. 그건 부인이 착하니까 통하는 방법이고요. 사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센 사람은 사내라는 거죠. 사내지 않으면 나쁜 놈이라는 논리고. 그래도 안 사니까 사라 그러죠. 덜컥 살 것 같으면 제가 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착하고 통하는 수법이니까 그러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사회 인식을 좀 바꾸고 싶은 게 이런 명품 같은 게 인식의 변화다.
홍차하고 설탕도 좋다고 생각할 땐 그게 고급 문화였지만 미국에서 혁명 나고서 왜 우리가 쓸데없이 이렇게 먹어야 그렇죠. 되느냐고 하니까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싹 바뀌죠. 지금 미국에서 홍차하고 설탕 즐기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네. 미국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홍차하고 설탕 먹는 사람이 많습니까? 커피 먹는 사람이 홍차 많습니까? 소비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예. 뭐 비싼 명품도 그렇게 생각하면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면 뭐 희망을 좀 넣고 다니는 가져봅니다. 기능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또 길거리에서 사는 뭐 2만 원짜리 가지고 몇 년을 들고 다녔는데요. 물론 이제 교토 한복판에서 그 가방 찢어져 가지고 망신당한 다음에는 좀 튼튼하게 샀습니다만은 그 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하고 저는 조금 남한테 보이려고 사는 거고 다르다는 게 요런 역사를 알게 되면 조금 그 집착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 라디오 듣는 청취자 여러분 중 여성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발언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뭐 몇 대 맞죠 뭐. 뭐 밥 몇 끼 못 먹는 거 이외에 또 더 있겠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역사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노예 해방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 해방이라는 것을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사람은 굉장히 그 인도적으로 깬 사람들, 예,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나머지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국의 남북 전쟁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의 그 뭐라 그럴까요? 힘을 수족을 자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그게 해방이. 의외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는 노예제도를 존속하지 않으니까 나쁜 놈들이고 예. 북부는 노예를 없애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단순 논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글쎄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강경한 노예제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링컨이 온건했는데 네. 노예 해방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링컨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노예 해방도 경제적인 이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 노동력을 가지고 남부가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북부 같은 경우에 공업지대가 많은 북부는 이게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장에서 노예를 쓰기는 그런데 위험하죠. 예,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남부는 이 공짜 노동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진 게 이제 이 북부에 있는 이 상인들, 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인도적인 걸 내세워서 떼게 하는 게 이제 노예 해방의 시작이었다. 그야말로 노예를 해방시켜버리면 남부의 그 힘은 뭐 형편없어질 건데요. 붕괴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인 힘도 없어지겠고요. 그걸 노렸다는 예. 얘기죠. 그런데 그게 비슷한 게 설탕 가지고도 있는 게 영국에서 그 선구적으로 노예를 많이 해방을 시키는데 그게 왜 그랬냐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설탕 플랜터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인도적인 걸 팔아가지고 꼴 보기 싫은 네. 거죠, 설탕 장사가. 예. 그게 이제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확보된 자원 가지고 물론 이제 영국이 민주화된 이후겠습니다만은 많은 의원들을 이쪽 파에서 배출을 하고 포섭을 하고 포섭하겠죠, 돈으로. 그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워를 갖게 되니까 힘을 가지게 되고. 이 파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세금 장난도 칠 수 있겠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그 단순히 설탕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꼴 보기 싫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재배한 설탕을 가지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럼 주변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영국 내에서도 우리가 왜 쟤네들이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비싼 제품을 먹어야 되느냐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가진 이 자금력, 정치력 때문에 막히게 되니까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켜버리는 거죠. 역시 또 수족을 잘라내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설탕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것이 노예 노동력을 바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결국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줘 버리면은
일단 노동력을 잃고 그 또 노동력을 다시 고용을 하려면은 그게 다 비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이전까지 파워를 가지고는 정치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계산에서 노예 해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얼마 전에 대통령도 뭐 순수 유족이란 굉장히 희한한 용어를 썼는데 인도주의나 이런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과연 순수한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왜 자꾸 못 믿는 방향으로 가느냐면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비해서 전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 포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 위해서 좀 인간적으로는 안 좋아 보이지만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도 일단은 좀 의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가면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국가적 정책이라는 거는 인간을 믿는다는 전체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 나머지 얘기는 특집 시간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역사가 과연 인간에 의해서 구성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혹시 물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닐까요? 설탕 때문에 무력 충돌이 생기고 또 노예가 이동합니다.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정치 문화까지 바뀝니다. 표면 구조는 인간의 역사지만 역사의 동력은 물건 혹은 탐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의 방향을 어디로 수정을 하고 있을까요? 설탕은 다른 식품과 달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맛이라서 아마 세계적인 상품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욕망하는 건 뭘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선점하면 부자가 되고 권력까지 잡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목숨이 위험해지기도 하겠죠. 대한민국이 엉망으로 뒤집힌 원인의 하나도 바로 탐욕입니다. 돈 때문에 배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돈 때문에 늑장 부렸습니다. 돈에 의한 유착이 참극을 연출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설탕이 아닌 지옥만을 맛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